최근에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양쪽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간첩법 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은 반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이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보 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합니다. 간첩죄가 개정이 안 되어서 기밀이 유출됐습니까?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회개한 소리입니까?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최 소장님. 자, 양쪽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법이 미비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운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제 우리 미국에서 이제 걸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은 그거는 그런 것만 보면 이제 간첩법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무리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다만 이제 지금 간첩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어떤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라든가 서로 국가와 국가의 경쟁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시대 변화에 맞춰서 좀 개정할 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형법 제98조를 보면요. 간첩죄를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에서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법 첫 귀절이 적국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적국만 아니라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셈인데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될 때가 53년도입니다. 네. 53년도면 우리가 6.25 전쟁 이후거든요. 71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적국에 대한 개념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북한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것은 어떤 북한을 위해서 어떤 그 간첩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꼭 적국이 어떤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 북한만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미국도 뭐 2년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어찌 보면 감청인지 도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도청을 했던 것이 미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수미테리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우호국이라서 우방국이라 해서 어떤 첩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취득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적국으로 이거 한정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적국의 개념을 꼭 북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외국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보를 어떤 긴밀한 정보를 외국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간첩죄가 성행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오히려 이런 군사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산업 기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간첩죄에서 이 적국의 개념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이건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박 위원장님, 예. 그 로버트 킴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뭐 간첩 행위를 했다 하는 죄목으로 징역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한국에서였다면 예. 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네. 그게 이제 1996년도에 발생한 일인데요. 네. 예, 미국의 군사 기밀을 한국 측에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네. 그래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 당시 않습니까? 징역 9년이었군요. 예, 9년이면 뭐 적지 않은 형량이죠. 예, 그런데 이 로버트 김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어떤 사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아마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올 정도로 한국과 미국은 적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치열한 지금 디지털 정보 전쟁 상황 속에서 네. 지금 간첩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은 여야 공이 다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보 외국에서 수집하는 휴민트들이 대거 붕괴가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그 수집하던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다 중국인한테 넘어갔는데 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그거 의구심 품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블랙 요원들 다 귀국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인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까 그 말씀은 저는 사실관계를 매우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우선 군사기밀보호법이 있는데 왜 처벌이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군사기밀보호법은 형량 굉장히 낮습니다. 네. 최대 10년 징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1심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간첩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야당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불과 8달 전 2023년 11월 기사 제가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첩법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까? 네. 여는 찬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찬성, 야는 신중 이렇게 돼 있고요. 한 장관, 그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네. 국익 지키는 최소 법적 안전망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여야 공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네. 어떤 의원들인지 이름까지 다 거론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 여야 간의 어떤 이 합의점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